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소규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도 지나고 이제 좀 선선하게 가을이 됐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올해는 특히나 달이 엄청 밝더라고요. 보름달. 네, 소원을 빌었나요? 하여튼 기분은 좋았는데, 네. 네. 저희가 8월에도 좀 바쁘게 보냈는데 8월에는 어떤 신고 때문에 바빴을까요? 8월에는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모든 분들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냈죠.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제 상반기께 이제 2달 뒤인 8월 말 이제 9월 2일까지 신고여서 저희가 바쁜 신고 시즌을 또 보냈었어요. 네. 네. 올해는 지금 예정신고 기간이긴 했었는데, 이 예정신고뿐만 아니라 또 과거 신고분에 대한 문의가 또 쇄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제 대부분 세무서에서 이제 대주주니까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안내문을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이런 다양한 경로로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대주주 성실신고 안내 관련된 국세청 자료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국세청에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는지, 그래서 납세자분들이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세무서에서도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제 납세자들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인지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는 트렌드네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이제 과세관청이 막 그 해명 자료를 보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온 게 불과 작년 이맘때예요. 네, 맞아요. 네. 1년 사이에 이 대주주에 대한 과세가 좀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료 수집도 많아졌고, 네. 국세청이 증권사들한테 요구하는 자료도 좀 더 디테일해졌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그다음에 대주주인 사실을 알았을 때 세무사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증권회사 있을 때 납세자분, 그러니까 고객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세무사님 만나시면 된다고 많이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는 다주택 못지않게 혹은 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세무사 네.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내 일을 맡겨야 될까? 이게 과연 세금을 낸다면 이제 규모가 큰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네, 아까 앞에서도 이제 쌤 누나가 이야기를 했듯이 주식 분야는 좀 다뤄보지 않은 세무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주식 투자를 잘 안 하는 안 해본 세무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 내역을 볼 때 복잡하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보여주는 거래 내역이랑은 다르잖아요. 두 줄씩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뭐 증권사별로 또 거래 내역도 특이하고, 맞아요. 순서도 다르고, 네. 그리고 단어 쓰는 그 용어가 달라요. 왜 그런지 맞아요.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 하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셔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한 세무사님을 만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 한 번도 사실은 많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는 이제 비상장 회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혹은 증여세 신고는 빈번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장으로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주식을 이전하는 거래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익숙할 수 있지만, 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실 되게 경험을 해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대주주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죠, 이제 확대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럼 비상장과 상장 주식의 차이점이 있나요? 이 신고에 있어서? 있죠. 네, 아무래도 비상장 주식은 취득하시는 행위가 많지 않잖아요.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고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득원가 순서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전을 하느냐. 네,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이 적법하냐, 적절하냐, 시가에 맞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반면 상장 주식은 이제 시세가
매일매일 거래가 되잖아요. 정말 네. 초단위가 뭐야? 네. 엄청나게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시세에 대한 고민은 없는 반면 이제 취득가에 매수 매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떤 단가에 있는 주식이 팔렸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취득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선입선출인지 후입선출인지 혹은 개별법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거래를 많이 본 세무사님, 신고를 해보신 분을 찾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찾아서 신고를 맡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아니니까 좀 저렴한 데로 찾아가시는 경향이 있죠. 네. 근데 이 주식 양도세는 특히나 반드시 전문 세무사가 직접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 모든 세무 서비스, 그냥 서비스업 자체라는 게 진짜 시간 투여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싸면 그만큼 싼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이 직접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양도세는 취득원가 산정이 중요하다고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나 세금이 납부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산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원가를 잘 산정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과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가격보다는 세무사가 계산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저렴하면 그만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투여라는 게 있습니다. 저렴하게 많이 수임을 해서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 게 당연히 그런 그렇게 경우들도 되잖아요.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세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고 또 나 역시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사실은 엑셀로 갖고 오면은 매크로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쓰잖아요. 저희도 이제 확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 주식은 거래 내역상에서 놓치는 것들이 꼭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회사가 합병이 됐다거나 그쵸? 네. 분할이 됐다거나 뭐 액면 병합이 됐다거나 그래서 수량이 달라지고 단가가 달라지고 네, 그리고 뭐 배당주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가 0으로 돼 있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또 특히나 이체돼서 들어온 것들 이런 경우에 뭐 그럴 경우에 0으로 끌려오는 회사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평균 시장 종가로 끌려오는 데도 있고. 네, 회사마다 다르고 또 수기로 입력도 되거든요. 그죠. 수기로 입력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 결과가 틀려지겠죠. 그럼 네. 괜히 이제 수수료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선택한 결과가 세금의 차이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반드시 손으로 검증해주는 그런 세무사님을 만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납부세액이 발생하니까 우리 가산세 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은 수수료 조금 내고 가산세 왕창 내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사님 선택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꼭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의뢰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어떻게 하나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증권회사에서 상담도 많이 했었고 주식 거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주식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전직 PB로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래 내역을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을 이제 빨리 일단 스크리닝을 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아까 말했던 병합이나 분할이나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또 배당주가 있었다면 그 배당주 액면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확인을 하죠. 네, 확인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종목이 좀 익숙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액병이 있었는데 이때는 배당이 들어오면 이거는 액면가가 100원이 아니고 1000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본다든지 좀 그런 것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급상해서 뭐 코스피로 갔다든지 뭐 좀 사실 또 주주분들이 많이 겹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가 일단 내재되어 있다. 네, 그리고 뭐 분할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지저분해지잖아요. 분할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완전히 거래 내역을 새로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는 시간이 좀 덜 걸린다는 거, 정리가 좀 그리고 정리가 잘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검증 체계를 갖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검증체계가 검증이 되는지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좀 그쵸, 그런 장점이 저희에게 있죠. 자랑이 되어가고 있네. 이런 세무사님들 만나면, 물론 저희 같은 세무사님 만나면 좋겠다는 얘기가 결론이긴 하지만, 네, 그거 중요합니다. 네, 신고 경험이 많은, 주식 경험이 많은 세무사가 도움을 잘 드릴 수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저희가 대주주 양도세로 의뢰 주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꼭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 처분하시기 전에 와라. 아, 그죠. 네. 지금도 문의 오시는 게 이제 딱 두 가지 분류예요. 이제 2018년 거 어떻게 하냐, 지금 손실인데 어떻게 하냐, 이런 그쵸. 질문 많으신데, 지금 기한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 진짜 방법이 정확하게 최소한의 세금 신고가 무엇인지 찾는 거 말고는 없고요. 19년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매도 계획을 좀 세워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주주는 혼자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가 아닐 경우에라도 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합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가족분들 거 몽땅 가져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시는 게 좋을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 2018년도 거라고 하더라도 2018년에 취득원가의 흐름을 선정해 놓으면 19년, 20년 계속 가야 되거든요. 네. 동일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18년도 거 신고하실 때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도 검증을 하시면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잖아요. 네. 내년부터 이제 확 또 줄어들죠. 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말에 주식을 종목당 10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현재 대주주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필히 매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평가금액 기준으로 하면 15억이죠. 네. 물론 올해 주식이 약간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뭐 10억 맞추기가 뭐 예년에 비하면은 안타깝게 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10억에다 맞추시려면 이제부터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어떤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파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상의하면서 신고도 할 세무사님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도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제일 많은 컨텐츠를 올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더 과세가 더 많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궁금한 내용들을 시기적절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컨텐츠 올려주세요. 혹은 뭐 궁금한 거 있으니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이런 것들 있으시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만 그 기준을 넘어도 전체가 대주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세금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가 진짜 안타까운 사례들 많이 봤죠. 네. 관계를 좀 헷갈리셔가지고 놓친 경우도 있었고. 네, 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이 절세의 가장 큰 맞아요.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대주주가 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양도세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저희가 말씀드린 세무사님들과 상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맞는 세무사님이 계시면 이제 그쪽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고, 없으시면 또 저희 쪽에 연락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